자, 그러면 이 가계부채 관리가, 가계부채가 잘못 이렇게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이 가계부채는 잘못 낀 첫 단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는 그걸 그냥 가만 놔두고 계속 끼게 되면 계속 어긋나잖아요. 첫 단추부터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풀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문제의 출발점을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를 소득 대비 150% 내서 총량 관리를 이미 도입했어요. 도입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김상조 실장이 이거 다시 한번 확인도 했고요. 예? 그런데 이걸 설계한 게 김상조 실장이 했다 가지고 지금 연합뉴스에서 지금 인터뷰한 저기 기사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013년 3월 달부터 2017년 3월 말까지가 박근혜 정부 기간이잖아요.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고요. 예? 가계부채 4년간 증가율이요. 4년간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 연 8.5%고 문재인 정부가 연 7.5%입니다. 가계부채만요. 그런데 GDP 대비로 보게 되면은 4년간 박근혜 정부 때는 10.7%, 11%가 채 안 되고요. 문재인 정부는 17.6%, 거의 18%나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소득 대비 150%는 건 저 밑에 있는 총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부채. 이거는요, 지금 184%까지 지금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보다시피 실패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이 뭡니까요? 가계부채 우리가 절반 이상은 다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2017년도 정권 출발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건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그러니까 투기를 막겠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다주택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네? 다주택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그러니까는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3일 날 발표한 겁니다. 보도자료니까요. 연말에요. 뭘 했습니까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 세금 혜택은 어디 겁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지만은 다 기재부 소관이에요. 기재부가 뭐냐면 세금과 관련되는 것은 기재부, 일부가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세, 국가 세금은 다 그러니까 기재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다 기재부 사무관 이름이 써 있잖아요. 엄청난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는 발표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임대사업자라는 게 뭡니까? 다주택자잖아요. 집을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라는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그러면 집을 막 사게 되면은 다행히 뭡니까요? 그 자기 돈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은행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가계부채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금융위원회는 이 은행들, 금융기관을 이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하는데 한 달 후인 2018년 1월 26일 날에 뭘 발표하냐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으로 규제를 했었잖아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대출이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들, 맨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출 제한을 안 받게 해줘요. 또 이걸 풀어줘요. 금융위원회가. 예? 제가 그랬잖아요. 기재부하고 이 금융위원회가 바로 모피아들이라고. 모피아들은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들,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복무하는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집을 막 주택을 여러 채 사가지고 예?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투기 기대소득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해요. 문재인 정부 때요. 저렇게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데 예? 세금 혜택을 주니까 지방에서 제조업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에 뛰어들고 그래요.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자기 돈만 가지고 못 사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요. 가계부채 증가를 누가 했느냐? 바로 모피아들이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리면서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들을 부동산 자산 계층별로 쭉 나눈 겁니다. 상위 2%는 가계부채가 317%예요. 317%요. 예? 그런데 저 밑에 하위 30%는 72%도 안 돼요. 누가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상위 계층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상위 10%가 244%나 돼. 예? 상위 계층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상식이고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지금 그러니까는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어디를 축소시켜야 되는 겁니까? 가계부채 많이 가진 사람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 하위 30%는 전세대출이라든가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받은 것들인데 저걸 축소시키게 되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부업체로 물려가게 되면요. 임대사업자들이 대출받은 거를 질서 있게 회수하는 걸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은 거를 질서 있게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가계부채 총량도 관리가 되잖아요. 왜? 그들이 많이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엉뚱한 데다가 지금 그러니까는 대출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예? 엉뚱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로 내모냐?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정책입니까, 이게? 예? 이게 정책이냐고요? 대부업체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뭡니까요? 저거 할 수 있는 게 기본주택이라든가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은 아까 그래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했잖아요. 이거 가계부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다주택자들 대출 해소하게 되면요. 대출 해소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들 집 내놓습니다. 그렇죠? 가계부채도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한테는 은행 시스템을 정상화시켜가지고 기본 대출 해주면은 전 국민한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어려움도 많이 해소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굉장히 폭탄이잖아요. 이 폭탄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제거하는데 지금 정부 금융당국에서 하는 건 뭐예요? 금융당국에서 하는 거는 지금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이런 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입니까, 이게요? 네? 임대사업자의 그러니까 하수인 노릇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낀 거잖아요. 첫 단추를요. 그렇죠? 다주택을 많이 보유하라고 부추겼잖아. 누가? 기재부.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모피아들이 부추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쫙 증가시켜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가계부채 관리 안 되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운 서민들을 쥐어짜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기본주택, 이런 거가 그러니까는 자기네 모피아들의 이해가 충돌하다 보니까는 예?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재벌자본, 금융자본들, 예?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서 광고를 따내는 언론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장동 이런 데서 우리가 그 화천대유가 이런 데 봤듯이 거기에 봐보세요. 법조계 마피아들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검찰 소위 고위 검찰 출신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로 든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를 관련해 가지고요.